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끝이 없는 터널 같던 제 인생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생겨 요즘은 뭐라고 형용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부터 이상하고도 묘한 저희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남들만큼 공부하고 남들만큼 직장 생활을 하다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고 사는 지극히 평범한 여자였어요. 연년생의 제 두 딸은 다행히 활발하고 또래랑 잘 지내며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는 아이들이었죠. 사춘기가 와서 부모에게 버릇없게 할 법도 한데 저희 아이들은 한 번도 제 속을 썩인 적이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집안 분위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저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 했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기도 했어요. 남편과는 평범한 연애 결혼을 했고 아이 둘 낳고 잘 살다가 언제부턴가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더군요. 남편의 차가운 태도와 무관심은 저를 위축되게 만들었고 어떠한 노력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절망스러웠어요. 남편의 직업은 인테리어 공사 쪽을 하는 것이었는데 작업이 있다며 툭 하면 외박을 일삼곤 했죠. 밤에 작업하는 일도 없을 텐데 왜 집에 와서 안 자는 거야? 네가 뭘 알아? 밤에도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서울에 사는 사람이 무슨 대전까지 가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 거기는 인테리어 업자가 없어? 가면 또 몇 주는 화물차 사고. 애들 아직 초등학생이야. 나는 고사하고 애들한테 아직 아빠 관심이 필요할 때야. 내가 유능하니까 대전에서도 찾고 제주도에서도 찾는 거지. 네가 그딴 식으로 남편을 우습게 하니까 딸들도 아빠를 개똥 보듯이 보지. 애들이 언제 그랬다 그래.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 티내도 당신이 피곤하다고 밀어내기만 했잖아. 너도 인테리어 일 해봐. 피곤한지 안 한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이나 놀리면서 남편 일이 힘들 줄이나 알기나 했겠어?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저는 당시 동네 공무방의 시간제 보조 선생님이었고 남편은 제 일을 아주 우습게 보았었죠. 저는 남편의 하는 일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도무지 무엇 때문에 집에 며칠씩 안 들어오고 타 지역까지 가는 건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 사이에 골이 깊어져 갈수록 알게 모르게 딸들에게 노출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제게 무심하고 냉담한 만큼 아이들이 제 속을 안 썩이고 잘해주려 애를 썼으니까요. 어른들의 문제를 아이들에게 지운 것 같아 너무 죄스럽고 가슴 아팠죠. 아무리 남편을 설득하려 해도 그는 전처럼 우리 가족의 자리로 돌아오려 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랑 주희는 괜찮아. 아빠 이번에 집에 돌아오면 내가 아빠 안마도 해주고 된장찌개도 끓여줄게. 그럼 아빠가 우리를 조금 더 예뻐하지 않을까? 진이야, 엄마가 미안해. 진이랑 주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빠는 널 사랑해. 다만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지금 좀 여유가 없는 거야. 그렇게 아빠한테 일부러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돼. 아빠한테 잘하면 아빠가 엄마도 안 미워할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엄마가 다 잘못했어. 고리타분했던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남편과 이혼하면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무심하고 쌀쌀맞은 아빠라도 없는 것보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참 그런 고지식한 생각에 저 자신을 가두고 살았어요. 남편은 저와 아이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집안 사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외면하고 살았어요. 결혼 초반과 달리 어느 순간부터 생활비를 줄여나가더니 나중에는 아예 돈을 끊더군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활비를 아예 안 주면 어떡해. 내가 무슨 ATM 기계냐? 나도 일이 있다 없다 하니까 그런 거 아냐. 그렇게 돈 한 푼이 아쉬우면 너도 나가서 벌어. 일 많다고 집에도 안 들어오는 사람이 일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앞뒤가 안 맞잖아. 애들 물건 중고거래하는 것도 이제 지쳐. 어차피 애들 잠깐 쓰는 거 그 중고거래를 좀 했다고 생색은 더럽게 내네. 누가 보면 내가 아예 집에 한 푼도 안 갖다 준 줄 알겠네. 아, 억울해라. 당신이 여태껏 돈을 안 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애들한테 돈 많이 들어갈 때인데 오히려 전혀 생활비를 안 주잖아. 그렇다고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아놓은 돈 까먹으면서 생활하고 있어. 너 말 잘했다. 그렇게 어려우면 나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네가 직접 나가서 돈 좀 벌어봐라. 애들 챙긴다면서 핑계 좀 대지 말고. 그 다툼이 있은 후부터 저는 공부방 선생님 자리를 구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일을 하면서부터 상대적으로 제 아이들에게 전처럼 신경을 못 써주는데도 딸들은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주려 했었어요. 엄마, 오늘은 내가 주희랑 볶음밥 해먹을 거야. 밥 먹고 주희랑 숙제하고 책도 읽고 있을게. 우리 걱정하지 마. 철이 너무 빨리 들어버린 아이들 앞에서 저는 참 많이 울기도 했어요. 고마워, 진이야, 주희야. 공부방에서 일을 하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아이들과의 생활비 정도는 조금 충당할 수 있었어요. 여전히 남편에게 생활비를 못 받고 있어 모이는 돈 없이 빠듯하기는 했지만 사람이 마냥 죽으라는 법은 없더군요.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방에 선생님으로 다니고 나서부터 학생 수가 엄청 많이 늘어서 규모를 늘려야 할 정도였거든요. 간단한 보조 선생님 역할이었던 저는 원장 선생님의 신뢰를 얻어 꽤 묵직한 일까지 하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페이도 조금씩 올라갔고요. 제 벌이에서 조금씩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생겨났고 아이들 앞으로 소액이 남아 저금도 해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시골에 혼자 계시는 저희 친정엄마의 치순 선물을 준비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친정엄마는 시골에서 아빠 사시다가 아빠를 먼저 보내시고 혼자가 되셨어요. 다행히 건축 쪽으로 일을 하셨던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지금 집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잘 만들어주셨고 엄마는 그 집에 남아 계셨죠. 엄마 사시는 시골 동네에 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봉사도 하고 마을 관리 같은 것을 도와주시면서 용돈벌이 정도를 하고 계셨어요. 한 번도 사치 같은 것은 해본 적도 없으시고 자신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분이었어요. 혼자 시골에 계시는 엄마가 너무 걱정됐지만 저 역시 사는 형편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기에 모시고 올라갈 수도 없어 너무 죄송했죠. 거기 복잡한 서울 가서 뭐하니? 아버지가 나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살라고 이렇게 좋은 집도 남겨놓고 갔는데 난 여기 좋다. 아버지 없는 자리 내가 직접 사람들 찾아가면서 대화도 나누고 밥도 먹고 힘든 거 있으면 서로 도와주면서 사니까 당체 외롭지 않아. 내 걱정은 안 해도 된단다. 너는 이서방이랑 진이 주희 잘 키워. 너희 잘 살면 엄마는 바라는 것 하나도 없어. 엄마에게 제대로 된 선물을 한 번 하지 못했던 저는 여유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엄마의 치순 선물을 위해 돈을 모았어요.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으로 시작했었는데 조금 넉넉한 달에는 100,000원 단위로 적금을 부을 수도 있었죠. 평생 여권도 없이 해외여행 한번 가본 적 없는 엄마를 위해 효도 관광을 시켜드리기 위해 악착같이 모았어요. 원래 10년 안에 목표 금액을 모으려고 했던 건데 얼마나 지독하게 모았는지 4년 만에 500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으니까요. 엄마, 나 할 말 있어. 뭔데 주희야? 나 미술 좋아. 엄마도 알지. 우리 주희가 그림 그리는 거 엄청 좋아하고 또 잘하잖아. 엄마도 다 알고 있지? 그런데 왜? 우리 반 가희가 이번에 미술학원 다닌다 그래서 따라가 봤는데 엄청 좋아. 색깔도 엄청 많고 그릴 수 있는 것도 엄청 많아. 그래서 조금 부러웠어. 우리 주희가 미술학원 따라가 봤는데 좋아 보였구나. 우리 주희도 미술학원 다니고 싶어? 응, 너무너무 다니고 싶어. 공부도 잘했지만 그림 그리는 것을 너무 좋아했던 둘째 딸이 어느 날 미술학원에 다니고 싶다며 쭈뼛쭈뼛 얘기하더군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며칠 뒤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주희가 미술학원 다니고 싶대. 그런데 미술학원비만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가? 내가 왜? 여보, 주희 당신 딸이야. 내가 왜라니? 그 정도는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도 돈 벌잖아. 그런데 내가 왜 애 미술학원비까지 보태야 되냐고. 당신이 돈 안 주니까 내가 돈 벌기 시작했지. 그걸로 생활비하고 애들 앞으로 들어가는 거 다 충당하고 있어.
내가 더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애 학원비 정도는 당신이 좀 보태줄 수 있는 거잖아.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서 가나다라 배우고 있을 나이에 무슨 학원이야. 너 그거 쓸데없는 엄마 치맛바람이야. 정신 차려. 당신이야말로 정신 좀 차려. 지금 애들이 몇 학년이고 몇 살인지 알기는 알아? 진이는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도 타고 주희는 사생대회도 몇 번이나 나갔는데 애들한테 제발 관심 좀 가져달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해.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지금 애들 어리지 않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생각하는 거 다 또박또박 이야기하고 또 그만큼 잘 해낸다고. 내가 뭐 놀아서 몰랐어? 나도 죽어라 일하는데. 당신 노고 모른다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오랜만에 만난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아이들에게까지 막말을 서슴찮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남편이 증오스럽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남편에게 화도 내보고 달래도 보고 애원도 해가며 겨우 아이의 미술학원비를 약속받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몇 달 뒤부터는 소리 소문 없이 끊어버리기는 했지만요. 이 답답한 결혼 생활에 끝이 있기는 할까 매일 괴로웠어요. 그래도 제 옆에서 웃어주는 아이들에게 힘든 모습을 최대한 숨기며 지내려 노력했어요. 아이들도 제 마음을 알고 아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고 친정엄마의 칠순이 다가오기 6개월 전이었어요. 목표했던 돈보다 더 많이 모은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야 영희. 그래 영희야.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고? 나야 뭐 괜찮아. 엄마, 다른 게 아니라 올해가 엄마 칠순되는 해잖소. 내가 벌써 나이를 그렇게 먹었니? 요즘 뭐 좋은 일 많으신가 배. 나이도 까먹고 지내시고. 너도 이 나이 되어봐라. 그깟 1, 2년은 눈 감았다 뜨면 후딱이다. 70평생 여권이라는 것도 못 만들어보고 외국이라는 곳은 가보지도 못한 우리 엄마, 내가 올해 찐하게 효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때? 좋은 데 한번 모시고 갈게. 다 늙어서 좋은 데가 뭐 있겠어. 우리 집이 제일 좋지. 엄마, 그러지 마. 집이야 맨날 자는데도 집밥이야 맨날 먹는 거잖아. 엄마 해외여행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서 이 딸이 돈을 조금씩 모아놓은 게 있거든. 그걸로 여행 보내드릴게. 애 둘이나 키우면서 돈 들어가는 것도 많을 텐데 무슨 여행이냐? 가본 걸로 할 테니까 그냥 그걸로 진이주의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사입혀. 엄마 거절하지 마시고 진짜로. 우리 엄마한테 내가 좋은 거 해드린 것도 하나 없는데 나 죄책감 갖고 살게 하지 마. 엄마 여행이지만 내 부탁이기도 해. 우리 딸이 어렵게 모은 돈으로 어떻게 내가 사치 부리면서 해외여행을 간다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놀래서 다 벌떡 일어나시겄다. 아빠한테도 내가 꿈속에서 다 허락받았다니까. 엄마는 예쁜 옷 입고 몸만 따라오면 돼. 딸이 힘들게 모은 돈을 어떻게 쓰냐며 손사래를 치던 친정엄마를 겨우겨우 설득해 해외여행을 가기로 정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엄마에게 큰 효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면서도 가슴이 저미는 느낌이었어요. 10년같이 모았던 돈 700만 원을 은행에서 고스란히 찾아와 안방 서랍에 잘 넣어두었어요. 이제는 어디로 여행을 가야 하나 결정할 즐거운 일만 남았었죠. 진이야 주희야 이리 와봐. 왜 엄마? 외할머니 올해 특별한 생신이시거든. 우리 다 같이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갈까 하는데 어때? 와 너무 좋아. 우리도 이제 드디어 비행기 타보는 거야? 야 신난다. 그런데 아빠는 같이 안 가? 진이 말이 맞네. 엄마가 생각이 좀 부족했다. 엄마가 아빠한테도 같이 갈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남편에게 물어보기 겁났어요. 남편의 반응이 불보듯 뻔했거든요. 며칠 뒤에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어요. 저 엄마 칠순이 오래잖아. 그래서 다 같이 해외여행 한번 모시고 갈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눈썹을 치켜뜯고 말하더군요. 해외여행? 해외여행? 돈이 어디 있어서? 또 나한테 뜯어가려고? 뭘 뜯어가. 내가 조금씩 모은 돈이 있어. 몇 년이나 걸쳐서 아주 조금씩 모은 돈이야.
그걸로 갈까 해. 제 말이 끝나자 남편은 더 신경질적인 눈으로 저를 쏘아봤어요. 모은 돈이 있었어? 뭐 생활비를 안 주네, 애 학원비가 없네 하면서 나한테 돈돈돈 거리더니 니네 엄마 해외여행 보내줄 돈이 있었나 보네. 참나, 진짜 기가 막힌다. 너란 여자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이구나. 진짜 어렵게 모은 돈이야.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여건도 없는 사람인 거.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해드리다가 갑자기 아빠처럼 돌아가시면 한평생 한이 될 것 같아서 그래. 매번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한테 돈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잖아. 너 같으면 기분 더러워서 가겠냐? 진짜 생각할수록 골 때리네. 그렇게 돈 없다 없다 징징거릴 때는 언제고? 뭐? 해외여행? 그럼 우리 엄마는 네가 해외여행 보내줘 봤냐? 어머니도 보내드리고 싶지. 그런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잖아.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니네 엄마는 비행기 태워주고 우리 엄마는 뭐 한국에나 짱 박혀있으라 이건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좀 말고. 어머니는 평소에도 모임에서 해외여행 자주 가시잖아. 그리고 어머님 칠순 때도 뭐 해드릴까 나도 고민 중이었다고. 엄마 돈으로 해외여행 가는 거랑 그래도 며느리인데 네가 보내주는 거랑 같냐? 와, 착한 척 다 하더니 완전 뒤통수 치는 거 쩌네. 이렇게 또 싸우려고 말 꺼낸 거 아니야. 애들이 아빠랑도 같이 여행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물어본 거야. 됐다. 너나 딸년들이나 다 기집애다 이거지. 이 집에서 내 편 아무도 없다 이거지. 해외여행이고 뭐고 니네끼리 잘해봐. 화가 잔뜩 난 남편은 집을 나갔고 방에서 우리의 다툼을 듣고 있던 딸들은 울면서 제게 안기더군요. 엄마, 내가 괜히 아빠도 가냐고 물어봐서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너 잘못한 거 없어. 엄마랑 아빠가 생각하는 게 달라서 의견이 조금 안 맞을 뿐이야. 우리 다 가족인데 같이 여행 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야. 네 탓 아니야. 울지 마.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것이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쓰리고 아팠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남편이 저를 갑자기 밖에 한 카페로 불러냈어요. 무슨 일이야? 집도 아니고 밖에서 만나자고 하고? 저를 보는 남편이 실실 웃는 모습이 이상해 보이긴 했지만 차분히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죠. 자, 받아. 남편은 희죽거리며 제게 흰 봉투를 하나 건넸고 저는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어요. 봉투 안에는 두툼한 돈 뭉치가 들어있더군요. 어? 이게 뭐야? 웬 돈? 네가 좋아하는 돈인데 왜? 저도 의심을 해? 너무 뜬금없으니까 그렇지. 이게 무슨 돈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해외여행은 너무 우습더라고. 너도 양심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아직도 그 소리야? 50만 원 넣었어. 이걸로 칠순 맞으신 장모님이랑 제주도나 갔다 와. 뭐? 제주도? 너 제주도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 해외는 무슨 해외야. 시골 노인네 제주도도 감지덕지지.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떤 모진 말도 어떤 모진 행동도 참으며 살았는데 친정 엄마한테 제주도도 감지덕지라며 50만 원을 제게 던진 그의 행동에 치가 떨리더군요. 제주도를 가든 해외를 가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돈도 필요 없어. 그래? 진짜? 후회 많이 할 텐데. 뭐? 이거 50만 원 주는 거라도 받아. 가서 흑돼지 한번 먹고 땅콩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으려면.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이 좋은 의도로 이러는 건지 나쁜 의도로 이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의 좀 지켜줘. 그래도 당신 장모님이야. 누가 뭐래? 내 장모님 맞지? 그래서 이렇게 여행비를 주는데도 넌 뭐라 그러냐? 저희 화를 돋구듯이 남편은 계속 기분 나쁜 웃음만 지었고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순간 제 내리를 번쩍하고 스치는 것이 있었어요. 당신 설마 안방 서랍장에 있던 돈 손댔어? 남편은 아무 대답 없이 희죽이며 저를 바라보더군요. 당신 정말 그런 거야?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아? 알아. 당신이 노인네 해외여행인가 뭔가 보내주려 했던 돈이잖아. 진짜 그 돈에 손댄 거야? 그 돈 어딨어? 어딨냐고 빨리 말해. 니네 엄마만 엄마고 우리 엄마는 뭐 옆집 아줌마냐? 나도 우리 엄마한테 효도 좀 했다. 뭐?
그 돈으로 뭘 어쨌다고? 요즘 명품백도 몇백 갖고는 뭐 사지도 못하더라. 돈 좀 더 모아놓지 그랬어. 그래서 아주 약소하게 중저가 브랜드로 우리 엄마 백 하나 내가 장만해 드렸지. 그 돈으로? 서랍장 안에 700만 원으로. 참, 700만 원이 아니지. 여기 네 앞에 50만 원 있으니까 650만 원이구나. 맞다. 650만 원짜리였지. 저는 그 사람 많은 카페에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악다구니를 했어요.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돈에는 손대면 안 되는 거잖아. 거기서 당신 돈 1원도 없어. 다 내가 악착같이 모은 거란 말이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걸로 백을 사서 어머니를 드려. 그리고 지금 생색내듯이 내 앞에 이 돈을 내민 거야? 당신 진짜 사람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주지는 못해도 뺏어가지는 말아야지. 이 짐승 같은 놈아. 저도 모르게 나오는 욕짓거리에 남편도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야, 말 조심해.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봐. 누가 더 잘못한 거냐고. 시어머니는 못 챙길 망정 시골에 사는 노인네한테 해외여행에 가당키나 하냐? 그럼 목돈이 생기면 남편한테도 용돈 좀 하라고 챙겨주고 할 것이지. 네가 제일 이기적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슬프다 못해 절망스러웠어요. 내가 그래도 이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아 살았는데 그동안 그 무심함과 냉대를 참아오며 여기까지 온 건데 어떻게 이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할 수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에게 그동안 남처럼 대했던 것도 참으면서 살았지만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애들 할머니라며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왔는데 생각할수록 남편의 태도가 분했어요. 그날 남편과 카페에서 헤어지자고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며칠간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는지 먹는 것마다 토하기 일쑤였고 심한 고열로 공부방 일까지 며칠 쉬어야 했어요. 친정엄마에게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겠다며 이미 다 설레발을 쳐넣은 상황인데 죄스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하나 고통스러웠어요. 몸이 좀 나은 후에 괴로운 마음으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우리 딸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무슨 일 있어? 미안해 엄마. 왜 그래? 너 진짜 무슨 일 있구나? 엄마한테 다 털어놔봐. 사실은 말이야. 저는 거짓말을 꾸며낼 기운도 없어서 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애들 아빠가 진짜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나 갈라설 거야. 그동안 영희 네가 많이 참고 살았구나. 그것도 모르고 엄마는 네가 잘 사는 줄만 알았지. 내가 오히려 더 미안하다. 엄마가 왜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마. 엄마와 저는 수화기를 붙잡고 오랫동안 울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와 통화를 마친 뒤 더 결심이 들더군요. 이제 이성기랑은 더 이상 못 살아. 저런 인간은 애들 아빠일 수도 없고 아빠여서도 안 돼. 더 이상 저 인간이 나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게 둘 수 없어. 내가 바보 같았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진작 헤어졌어야 하는 걸. 술 그 외양간 고치는 것 마냥 그걸 이제야 깨닫다니.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저 인간이랑은 헤어져야 돼. 항상 미적지근하게 끌려다니던 저였는데 어디서 갑자기 그런 굳은 힘이 났는지 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어요. 이혼 통보를 하자 남편은 더 비아냥대며 꼴보기 싫은 짓만 골라 하더군요. 뭐? 이혼? 그건 내가 먼저 해야 될 소리 아니냐? 네가 이혼을 운운하다니 진짜 지나가던 개가 다 웃을 일이다. 당신 아니지 이제 남이니까 나도 말 좀 막 할게. 너 남자 새끼가 그렇게 살지 마라. 진짜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맨날 구박이나 하고. 너 애들 아니었으면 진작 손절당했어. 애들한테 감사하게나 생각해. 내가 사회생활 해보니까 너 맨날 힘들다고 생색내는 거 진짜 우습더라.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벌어와서 가게에 보탬을 주기나 해 뭐해. 네 술 처마시고 어디 지방 가서 계집질이나 하는데 다 쓴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거 다 꾹 참고 살았어. 정말 애들 아빠니까. 학원비 그거 몇 달 보내준 걸로 생색냈을 때도
정말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그런데 이제 다 필요 없어.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져서 옆에 있는 것도 징그러울 정도야. 시골 사는 노인네 데리고 제주도나 갔다 오라고? 알았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간섭도 하지 마. 이선기, 너란 인간 이름만 들어도 진짜 소름 돋고 침 뱉고 싶어. 진짜 너랑 끝이야. 이게 무슨 약을 잘못 먹었나? 갑자기 왜 이렇게 바락이야? 나한테 위자료 같은 거 한 푼도 요구할 생각하지 마라. 어디 애들 데리고 네가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너 그리고 내가 모아놓은 돈 좋게 말할 때 고스란히 갖고 와. 니네 엄마 백 샀던 거 환불해서라도 700만 원 다 내 눈앞에 갖다 놔. 누구 좋으라고? 내가 그걸 왜 갖다 놓냐? 결혼 생활 중에 같이 모은 돈인데 왜 내가 훅히네 아주 이거? 결혼 생활 중에 같이 모아? 넌 진짜 염치까지 말아먹었구나. 그 700만 원 안 갖다 놓으면 고소 들어갈 테니 그런 줄 알아.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혼을 했어요. 당장 딸 둘과 셋이서 살 것을 생각하니 막막하긴 했지만 전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작은 방을 하나 구해서 바쁘게 이사를 했어요. 아이들은 다 안다는 듯이 그 상황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조용히 저를 따라 나서더군요. 이사 정리가 마무리되어 갈 때 시골에서 친정 엄마가 올라왔어요. 영희야, 엄마야. 와, 외할머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보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았고 엄마는 저의 등을 한없이 쓸어주었어요. 그런데 저분도 같이 온 거야? 저희 모녀의 눈물겨운 상봉을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한 노신사가 제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손일구라고 합니다. 조 여사님 따님인 김영희시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인자한 얼굴로 제게 인사를 건네오는 노신사는 깔끔한 차림새에 나이답지 않게 건장해 보이까지 했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얼떨결에 엄마와 노신사를 집 안으로 들였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영희야, 제대로 인사드려. 여기 손 선생님은 엄마랑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이야. 경황이 없어 인사도 잘 못 드렸네요.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여기가 진이랑 주희인가 보군요. 네, 제 딸들이에요. 그런데 어쩐 일로 저희 엄마랑 여기 서울까지. 영희야, 놀라지 말고 들어. 엄마랑 여기 손 선생님이랑 만나는 사이야. 어? 만나는 사이? 두 분이 교제하신다는 말이야?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아이들도 토끼 눈을 하고 있었어요. 네, 제가 여기 조 여사님이랑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말을 하자면 세혼을 한 사이입니다. 네? 두 분이 결혼을 하셨다고요? 엄마 왜 말을 안 했어? 창피한 듯 얼굴을 붉히는 엄마의 모습에서 어딘가 모르게 소녀의 얼굴이 보였어요.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우리 동네에서 오며 가며 편하게 만나는 사이로 지냈는데 선생님이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네, 영희씨. 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 여사님을 계속 좋다고 쫓아다녀서 혼인신고하자고 했어요. 노신사 역시 수줍게 웃는 얼굴로 고백하며 엄마를 지그시 쳐다보았어요. 도대체 언제부터였던 거야? 엄마의 연애. 아니, 결혼에 대해 난 전혀 몰랐잖아. 손 선생님이랑 만난 지는 꽤 되었는데 최근에 너 이서방이랑 헤어지고 힘들어했잖니. 마침 그때쯤에 우리가 합치기로 한 건데 힘들어하는 네 앞에서 내가 손 선생님이랑 결혼했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 미안해. 그랬구나. 미안하긴 뭘 미안해. 내 결혼 생활 때문에 엄마까지 말 못하게 한 건데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조 여사님이 따님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자신은 세혼을 하는데 자식은 이혼을 했다면서 죄스러워 하셨고요. 엄마 미워하지 말아요. 내가 조 여사 지켜주고 싶어서 결혼하자고 조른 거니까. 네, 오히려 저희 엄마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면목이 없습니다. 첫 만남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아니에요. 이제 우리 세 가족이 되었는데 서로 얼굴 보고 좋은 이야기만 하면서 살아요. 내가 영희 씨 친아빠는 아니지만 조 여사를 아끼는 만큼 영희 씨한테도 잘할게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을 와락 쏟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영희야, 울지 마. 손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셔. 그리고 엄청 대단하신 분이야. 엄마와 노신 사이 인생 이야기와 러브스토리는 아주 놀라웠어요. 엄마는 아빠 그렇게 돌아가시고 계속 이것저것 하면서 정신없이 살았잖니. 큰 동네도 아니고 작은 마을에 어느 날 손 선생님이 이사를 오신 거야. 그렇게 서로 알게 되셨구나. 처음에는 마을 지인이었지. 아니에요. 난 처음부터 조 여사가 마음에 들었는걸. 노신사는 너스레까지 떨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저는 원래 아내 두 자식 손주들까지 함께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미국이요? 미국에서 어떻게 그 작은 시골 마을까지? 손 선생님은 미국에서 공부한 박사이신데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까지 하셨었대. 두 자제분들도 다 잘 성장해서 미국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잘 살고. 그렇게 평온하게 노년까지 잘 살다 가겠거니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자기가 오래 못 살 것을 알았는지 한국에 돌아가서 치료받고 머물기를 바라더군요. 저와 아이들 모두 말렸지만 아내의 마지막 소원 같아 저와 아내만 한국에 나오게 된 거죠. 치료는 수월하진 않았지만 아내는 그저 한국에 온 것만으로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여기 오길 잘했구나 싶었고요. 하지만 아내는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버렸죠. 미국의 아이들은 저보고 다시 미국에 돌아오라고 했지만 저도 왠지 그냥 이제는 한국에서 남은 생을 지내고 싶더군요. 그렇게 여기저기 알아보다 지금 조 여사가 있는 마을까지 연이 닿아서 자연을 벗삼아 살게 되었던 거고요. 살다 보니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군요. 미국과 한국 그리고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조 여사랑 만나다니. 영희 씨 눈에는 제가 좀 사기꾼 같아 보이겠지만 지금 말한 건 다 전부 사실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말씀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실 손 선생님 자녀분들이랑 손주들도 한국에 한번 왔다 가셔서 만났었어. 진짜?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셨던 거야? 먼 걸음 했었지. 자녀분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 컸는지 몰라. 미국에서도 다 내놓으라는 직업들을 갖고 있대. 그렇게 먼 미국에서도 엄마를 보러 오셨었는데 정작 같은 한국 땅에 있던 딸은 힘들었다고 징징댔었네. 미안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오히려 너한테 미안해서 엄마가 더 말 못했던 거야. 엄마가 더 미안하지. 영희 씨, 저 여사한테 이번에 참 힘든 일 많았다고 들었어요. 무슨 일이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해요. 노신사는 양복 자켓 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며 제게 내밀었어요. 이게 뭔가요? 첫 만남부터 이런 거 주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혼하고 당장 두 아이들이랑 힘들 테니 넣어둬요. 일한다고 들었지만 지금은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돈을 제가 어떻게 받아요? 영희야, 나도 손 선생님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엄청 말씀드렸는데 막무가내셔. 자꾸 가족끼리 일하는 거 아니라고 하시고. 부디 제 마음 오해 말고 받아요. 저 여사랑 저를 허락해줘서 고마운 마음도 보탠 거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처음 이렇게 뵙는 것도 놀라운데 돈까지 주시다니 전 못 받아요. 그 어머니 칠순 때 보내드리려고 했던 해외여행 일도 들었어요. 전 남편한테 소장도 넣었다면서요? 네. 그 얘기 듣고 제가 더 마음이 아팠어요. 영희 씨가 힘들게 모은 그 돈이 그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속상할까. 나라도 빨리 나서서 걱정을 덜어줘야겠다 싶었어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딸이 한국에 왔을 때 조 여사를 그렇게 좋아하고 따랐어요. 한국에 혼자 남은 이 노인네 곁에 이렇게 고운 여성분이 같이 살아준다고 하니 안 고마울 리가요. 아우, 손 선생님은 말씀도 참.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당장 가자는 것은 아니고요. 아들이랑 딸이 지금 뉴욕에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어요. 영희 씨만 괜찮으면 언제든 여기 진이랑 주희 다 데리고 미국 한번 놀러 오라고 초대를 했거든요. 영희 씨 생각은 어때요? 저희를요? 저희야 너무 감사하지만 죄송해서. 뭐가 그렇게 죄송해요? 우리 이제 가족이라니까요.
미국에 있는 제 자식들도 이제 영희 씨랑 가족이에요. 어려워 말고 한번 같이 미국에 가서 만나보자고요. 저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이혼과 이사로 한풀 껴껴있던 제 앞에 엄마가 새신랑을 데리고 나타났으니 말이에요. 게다가 살면서 만나보지도 못한 엘리트 집안의 노신사에 미국 구경까지 시켜준다고 하시니 꿈을 꾸는 것 같았죠. 엄마도 그동안 시골에만 박혀서 멋모르고 살았잖니. 그래서 영희 네가 날 더 안쓰럽게 생각하기도 했고, 결국 이번 해외여행 사건만 해도 네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생각하면 엄마 마음은 무너져 내려. 그래서 일부러 더 손 선생님이랑 여기 온 거야. 엄마는 이제 정말 하나도 힘들지 않아. 네가 이제 진짜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노인네가 미국 물 먹은 노인네 만나서 요즘 못 해보고 산 거 하느라 신나. 그러니까 영희야, 이제 엄마 걱정 그만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누리고 살아. 알았지? 저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엉엉 울었어요. 엄마의 곁에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는 안도와 함께 그동안 알게 모르게 속썩이며 살았던 제 인생이 오버랩 되더군요. 다 울고 난 저는 엄마와 손 선생님 앞에서 개면쩍어 괜히 투정을 부렸어요. 우리 엄마 진짜 시골 촌동네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노인네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대단한 선생님을 꼬셨대? 이혼한 딸보다 100배 1000배 낫네. 우리 조 여사가 좀 예뻐야 말이지. 그 후로 저와 아이들은 손 선생님 자녀분들의 초대로 정말 미국에 가게 되었고 부족한 것 없이 잘 지내다 돌아왔어요. 자녀분들이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지만 인성이 얼마나 좋은지 있는 내내 정말 가족 같은 편안함을 느꼈어요. 심지어 손 선생님의 따님은 저와 비슷한 연배였는데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더군요. 이렇게 아빠와 조 여사님의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언니. 저야말로 너무 고맙죠. 이렇게 좋은 대접도 해주시고. 언니,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서로 편하게 지내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진이 공부에 정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주희는 창작력이 있는 것 같고요. 언니랑 애들만 괜찮으면 나중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와도 돼요. 네? 한국도 좋지만 더 넓은 세상에서 배워봐도 나쁠 것 없잖아요. 진이랑 주희가 미국에 오고 싶다고 하면 공부랑 생활 걱정은 전혀 하지 말아요. 제가 다 알아서 책임질게요. 우리 조 씨랑 혜일리도 진이 주희랑 너무 잘 지내고 하잖아요. 손 선생님의 따님인 미영 씨는 두 딸의 교육에 대해서까지 의논을 해주었어요. 언니도 미국에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놀러와요. 미국은 넓어서 가볼 데가 정말 많거든요. 미국의 한 평화로운 전원주택의 뒷마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 모습을 보며 저희 어른들은 차를 마시고 있는 그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보던 장면에 제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았죠. 너무 따뜻하고 포근해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손 선생님과 엄마 그리고 저는 몇 번이나 미국 가족들의 초대를 받아 놀러 왔어요. 중학생이 된 진이와 주희의 미국행에 대해서는 아직 서로 논의 중에 있답니다. 정말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네요. 참, 미국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놨더니 전 남편에게 연락이 몇 번 왔었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고 남편은 손이 발휘되도록 빌며 다시 합치자고 애걸복걸하더군요. 글쎄요. 기부한 셈 치고 그 700만 원에 대한 고소도 취하해 줬는데 제가 그 인간이랑 다시 엮이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 돈 덕분에 쓰레기 거르고 새로 시작한 우리 식구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이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